암의 징후와 증상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몸을 알고 그것이 나타내는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강도와 빈도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 경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임을 나타냅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은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암의 9가지 징후와 증상을 공유하여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암에 관해 이야기할 때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징후와 증상들은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암의 경우 세포 생성이 통제되지 않아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손실이 여러 유형의 암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분비학이라는 내 분야에서는 당뇨병 같은 질병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갑상선의 변화도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의 경우 세포 생성이 통제되지 않아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손실이 여러 유형의 암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갑상선 변화와 같은 질병도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보통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지만 6개월 동안의 체중 감소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두 번째 징후는 출혈, 즉 우리가 말하는 출혈입니다. 이는 종양의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폐암의 경우 혈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광암의 경우 소변에 혈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암이나 대장암의 경우 대변에 혈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검은 변이나 검은색 변색이 출혈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자궁암의 경우 질출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질 때문에 대변에 피가 있을 수 있어. 사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출혈은 장암의 징후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출혈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모든 종류의 출혈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각각 의학적 주의가 필요하며 그래야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혈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론 월경 출혈은 예외이며 누군가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을 알기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 변화입니다. 특히 흑색종으로 알려진 피부암 유형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는 더 공격적인 유형이며 특정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커지는 피부의 작은 점들, 즉 모반입니다. 이는 경고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모반이 자라고 있을까요?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흑색종 유형의 피부암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색상, 불규칙한 가장자리, 비대칭과 같은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 둥근 균일한 점들과는 달리 이것은 다릅니다.
돌출되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출혈이나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크기가 커지는 점들은 의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징후는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암은 이러한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더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원인 없이 메스꺼움과 구토를 겪고 있다면, 즉 바이러스 감염이 없고 상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에 도달했습니다.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5,000개의 좋아요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이 영상이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이제 다섯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림프절 비대입니다. 그런데 림프절이 뭘까요? 이는 예를 들어 목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공 모양의 것들입니다. 목 감염이 있을 때 이 림프절이 커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감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면역체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림프절이 명백한 원인 없이 커져 있다면 어떨까요? 목 통증이나 다른 감염이 없는데도 림프절이 계속 크다고 느낀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림프절 비대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아미 림프절 비대증이라고 부르는 것, 감염 없는 림프절 비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천 상승으로 고천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천증은 천 상승의 감염성 원인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반면에 발열은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감염이 없는데도 천이 올라간다면 고천증이 림프종이나 백혈병과 같은 여러 종류의 암의 징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러한 천 상승은 보통 밤에 일어나며 이른바 야간 발환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천 상승을 느낀다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크기가 커지는 결절입니다. 여기서 매우 흔한 갑상선암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갑상선에 결절이 있고 그 크기가 커지고 있다면 이는 목이 쉬거나 삼키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절을 만지면 아플 수 있습니다. 크기가 커지는 결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뿐만 아니라 유방이나 고환과 같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절이 커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 이유를 신속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의 경우 다른 징후와 증상에 대해 논의했듯이 의사가 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단되면 갑상선암은 매우 높은 완치 확률을 가지며 예후가 매우 좋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목에 주의를 기울이고 혹이나 결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이 양성이고 암이 아니지만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징후는 허약함 또는 체력 감소입니다. 이전처럼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는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암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암은 혈액세포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를 증가시켜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철분, 비타민 B12 또는 엽산 결핍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징후는 진행성 통증입니다. 항상 두통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동안 통증의 강도가 크게 증가했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진통제 용량을 늘려야 하고 매주 통증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는 조사가 필요한 징후입니다.
관찰해야 할 또 다른 유형의 통증은 복통입니다. 배에 통증이 있고 매주 더 심해지고 있으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 또한 평가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행성 통증은 항상 조사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악화된다면 이는 암의 징후일 수 있으며 조기 진단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직 논의하지 않은 근본적이지만 중요한 측면을 다루겠습니다. 자기관리와 정기적인 의료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의 몸을 알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신체가 보여주려고 하는 신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종종 단순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심각한 것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한 징후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장습관의 변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명확한 설명이 없는 지속적인 설사나 변비와 같은 증상도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배뇨 습관의 변화입니다. 특히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거나 소변의 색이나 냄새가 변했다고 느낀다면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방광이나 신장의 문제가 때로는 종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증상과 질병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걱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는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여 긴장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암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의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일부 유형의 암에서 이 수치가 정상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 외에도 의사는 초음파, CT 또는 MRI와 같은 다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의사는 암의 유형을 식별하고 얼마나 퍼졌다면 확인하고 최선의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나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조기 진단은 암이 아직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확인한 후에는 치료 옵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나이와 암의 단계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몸이 말하는 배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완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게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암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과 선별 검사를 잊지 마세요. 이들은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치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의 조언을 구하세요. 당신의 웰빙은 항상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건강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